안녕하세요.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볼 자료는요. 의정부 시민 최경호 씨가 쓰신 칼럼입니다. 제목이 철옹성 아파트의 이중성인데요. 아파트 단지에서 가끔 그런 얘기 듣잖아요. 이거 내 돈 주고 산 땅이니까 외부 사람은 들어오면 안 된다. 뭐 이런 주장들이요. 근데 이 칼럼은 그게 정말 맞나? 우리가 그냥 사유지라고 딱 잘라 말할 수 있는 건가? 그 이면을 좀 파고들고 있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이 칼럼이 다루는 게 바로 그 아파트 단지 공간의 좀 복합적인 성격, 그리고 거기서 생기는 여러 사회적 갈등들인데요. 특히 그 어린이 통학로 막는 문제 같은 거요. 그러니까 사유재산권하고 공공성, 이 두 가지 가치가 아주 첨예하게 부딪히는 지점을 시민의 시각에서 잘 풀어내고 있죠.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건,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이건 내 땅, 사유지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 공간이요. 사실은 상당 부분, 뭐 예를 들면 국고 보조를 받았다거나 아니면 기부 체납 같은 걸 통해서 그러니까 공공의 지원으로 만들어졌을 수 있다는 그런 주장입니다. 아, 바로 그 지점이네요. 칼럼이 그래서 처음부터 사유지라는 착각, 이걸 좀 짚고 넘어가요. 주민들은 이제 내 돈 내고 내가 샀다, 이걸 강조하는데 사실 그 단지 안에 있는 도로라든지 뭐 공원 같은 시설들 있잖아요. 이게 지을 때 보면 공적인 기여가 들어갔을 수 있다는 거죠. 뭐 국고 지원이나 그런 거요. 네, 맞아요. 일종의 준공공적 공간일 수 있다 이런 지적인 겁니다. 그런데 이런 공적인 도움은 좀 잊어버리고 권리만 너무 내세우는 경향, 칼럼은 이걸 이중성이라고 딱 꼬집는 거고요. 바로 그 이중성이 현실에서 가장 좀 안타깝게 드러나는 사례가 그 어린이 통학로 차단 문제인 것 같아요. 칼럼에서도 되게 심각하게 다루는데 일부 아파트 단지가 그냥 자기들 편하자고 단지 안길을 막아버리니까 아이들이 막 위험하게 멀리 돌아서 학교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. 아휴, 정말요. 이게 그냥 불편하다 이 정도 수준을 넘어서요. 헌법 제10조에 나오는 그 안전하게 이동할 권리 있잖아요. 기본적인 보행권, 어쩌면 이걸 침해하는 걸 수도 있다. 이렇게까지 주장을 합니다. 아파트 주민들 편의 때문에 아이를 안전이 희생되는 게 과연 맞냐?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. 이게 그냥 그 아파트 단지 안의 문제 같지만 칼럼은 이걸 좀 더 크게 보더라고요. 이른바 철옹성 아파트화 현상이라고 하면서요. 네, 그렇죠. 이웃을 그냥 잠재적인 위험 요소로 보고 자꾸 외부하고 담을 쌓으려는 태도. 이게 결국에는 공동체 의식을 무너뜨리고 도시 전체가 좀 활력을 잃게 만든다는 거죠. 뭐랄까? 도시가 그냥 단절된 섬들처럼 되어버리는 도시의 섬화 현상. 이걸 심화시킨다고 우려하는데 생각해보면 좀 섬뜩하기도 해요. 네, 그리고 이런 갈등이 왜 이렇게 쉽게 해결이 안 되나? 그 배경을 보면요. 법적으로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, 그러니까 법의 회색지대가 있다는 분석을 합니다.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그 공간들의 공공적 성격에 대해서 법이 이걸 딱 부러지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. 아, 법에 명확한 기준이 없군요. 네, 뭐 도시계획법 같은 데서 공공성을 일부 언급하긴 하는데 강제성이 좀 부족하달까? 그 틈을 타서 사적인 권리만 너무 과도하게 행사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. 그래서 칼럼이 강조하는 건 권리에는 책임도 따른다. 공공의 혜택을 받아서 만들어진 공간이라면 그에 맞는 공적인 책임도 좀 생각해야 한다. 이 균형점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아, 그 균형점이 중요하겠네요. 그럼 이걸 풀 방법은 없을까요? 칼럼에서 뭔가 대안 같은 것도 제시하나요? 네, 몇 가지 좀 구체적인 안들을 제시하는데요.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보행권 보장조례 같은 걸 만들어서 적어도 아이들 학교 가는 시간대만큼은 단지 안 통행을 좀 보장하자 이런 거예요. 아, 통학 시간대만이라도요? 네. 그리고 아예 아파트를 설계할 때부터 공공이 이용할 수 있는 통로, 공공통로 확보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이야기하고요. 또 담장을 좀 낮추거나 개방하는 열린 단지를 만들면 거기에 인센티브를 주자. 이런 제안도 나옵니다. 여러 가지 방법이 있군요. 제도적인 보완책들이네요. 네, 그런 제도적인 노력과 함께 사실 칼럼이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건 역시 사람들의 인식 변화인 것 같아요. 담장을 넘어선 공동체, 뭐 이런 의식이 필요하다는 거죠. 담장을 넘어선 공동체. 진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이라는 게 과연 높은 담장치고 문 꼭 잠근다고 해서 오는 걸까? 아니면 오히려 이웃들하고 같이 어울려 사는 열린 공동체 안에서 만들어지는 걸까? 한 번쯤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최경호 씨의 칼럼을 통해서 철옹성 아파트 현상,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사유재산권과 공공성의 문제, 이 복잡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. 물론 내 집의 안전, 편이 중요하죠. 하지만 그게 우리 이웃,
특히 아이들의 기본적인 권리까지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었습니다. 맞습니다. 이 칼럼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질문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공공의 도움으로 만들어진 그 길 위에서 우리 아이들이 아무 걱정 없이 마음 놓고 걸어 다닐 수 있을 때, 그때 비로소 진짜 공동체가 시작되는 건 아닐까요?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.